이문주 간호사, 내 꼴을 보니 기가 막히는구나. 청담 메디컬 센터 원장실에서 울려 퍼진 강철민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환자 앞에서 의사 처방을 들먹여? 간호사 주제에? 이 병원 망치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원장님, 저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이 약을 입에 올려? 넌 그냥 주사 놓고 뒷바라지나 하는 거야. 내 같은 게 나서서 떠들면 병원 신뢰가 땅에 떨어져. 저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잘못은 내 입이지. 내 주제에 감히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원 주인은 나야. 내 말이 곧법이야.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 하나쯤 죽어도 병원은 돌아가. 내가 뭔데 감히 생명을 입에 올려? 웃기지 마. 원장님, 그건 너무... 입 다물어. 듣기 싫다. 오늘부로 넌 잘렸다. 아직 써도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꺼져. 그리고 2번 다시 병원 근처 얼씬거리면 경찰 부르겠다. 그날 제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40년 전 저는 하루아침에 간호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됐습니다. 남은 건 억울함과 상처뿐이었죠. 여러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시죠? 저 역시 그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 여러 병원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경력이라면 다시 일할 수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어디서든 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절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의 발견. 그러다 우연히 같은 업계 사람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김은주 간호사 말이야? 그분은 청담 메디컬 강철민 원장님께 찍힌 사람이야. 업계에서 다시는 일 못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뒤에서 손을 쓴 거였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원장들 모임에서, 의학회에서, 심지어 대한간호협회까지. 김은주 간호사 같은 문제아는 절대 채용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가 업계 전체를 막아섰던 겁니다. 저는 다시는 병원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제 이름표는 그날로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긴 세월의 고통. 남은 건 굴욕과 가난뿐이었습니다. 홍대 앞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이마트에서 짐을 나르며 매일같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환자를 살리려 한 게 죄란 말인가? 밤마다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날 모욕하던 얼굴. 의사들이 둘러앉아 비웃던 장면. 그게 제 악몽이었고 제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떠나고 자식들은 저를 짐처럼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집에만 계세요. 괜히 밖에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새로운 희망. 그러다 어느 날 강남 구노인복지관에서 봉사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나갔을 때 누군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여기서 같이 어르신들 식사 도와주시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 떠주세요. 네, 드세요. 많이 드셔야 건강합니다. 그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강당에 들어섰는데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복지관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청담 메디컬 센터 전 원장 강철민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 인간.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인간 아직도 건재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와, 원장님 같은 분이 우리 복지관을 도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다 우리 사회를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 웃음소리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 입으로 봉사를 말하다니. 그 손으로 사람들을 속이다니.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날 모른다고? 내가 날 어떻게 만들었는데? 행사가 끝나자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강 원장님.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스쳤습니다. 당신이었군. 네, 저예요. 기억나시죠? 아직도 살아있었네. 뭐라고요? 난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 오래 못 갈 줄 알았어. 그날 이후로도 아직 버티고 있었네. 원장님, 제 인생을 짓밟아 놓고 그게 할 말입니까? 짓밟아? 내가? 웃기고 있네. 당신이 제 발로 무덤 판 거지. 환자를 위해 진실을 말한 게 죄입니까? 죄지. 아주 큰 죄였지. 의사 말에 토 달고 원장인 내 체면을 구기게 한 거.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야.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알 바 아니지. 나는 내 길을 갔고 당신은 당신 길을 갔을 뿐. 결과가 다를 뿐이야. 당신은 의사 가운 뒤에 숨어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됐어. 아직도 울분 토하는 꼴이 가소롭네. 나한테 따지지 마. 세상은 원래 강자가 이기는 법이야.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지관 복도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싸울 차례다. 40년을 기다린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복지관 출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세요. 못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강철민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바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날 왜 그랬습니까? 어떤 날? 제가 해고당한 날이요. 내가 잘못했잖아. 제가 잘못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40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밝히겠습니다. 웃기지 마. 웃음은 곧 멈출 겁니다. 꺼져. 다음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박민수라는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기자였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왜요?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예전 병원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같이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날의 기록이요. 그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야 합니다. 박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셨어요? 아니요. 자꾸 생각나죠? 그 얼굴이 떠올라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 씨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구 청담 메디컬 센터 인사부 연락처. 이분은 누구죠? 당시 인사팀 대리였어요. 아직 업계에 있습니까? 은퇴하셨대요. 번호는 살아있어요. 전화해도 될까요? 지금 하세요. 심장이 떨려요. 괜찮아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충격적인 증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기억하십니까? 누구시죠? 김은주. 예전에 간호사였습니다. 아, 그 이름 기억나네요. 저를 왜 해고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요? 윗선 지시였어요. 윗선이 누구였습니까? 원장. 그리고 당시 외부 사람. 외부라면 한국의료복지재단 이사장이요. 재단이요? 그분이 병원에 돈을 대고 원장은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저를 쳤군요. 네. 그날 처방 오류의 내막 기억하시나요?
의사가 서명했지만 지시한 건 이사장 측근이었습니다. 왜요? 제약사와의 거래. 환자는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시 응급실 사람들이 밤새 붙잡았어요. 그 환자 누구였습니까? 그건 개인정보라. 제 이름은 이미 엉망이 됐습니다. 제 인생을 구할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록엔 보호자 이름만 남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성은 윤. 이름은 지호. 윤지호. 네. 박민수 씨와 함께 윤지호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셨어요? 보호자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윤지호. 어디부터 찾을까요? 주민센터에 가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럼요. 옛 신문, 지역 커뮤니티, 봉사 기록, 교회 명단. 교회요? 그 시절 환자 가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곤 했어요. 그럼 교회 목록부터 뽑죠. 교회에서 찾은 실마리. 성남중앙교회에서 40년 전 주보를 발견했습니다. 검색어 뭐로 할까요? 윤지호 강남구 병원 보호자. 나오나요? 잠깐만요. 어때요? 이상하네요. 왜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동명이인. 범위를 줄이죠. 연도는 40년 전. 그렇게 오래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교회 주보 PDF. 열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윤지호 집사님, 자녀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 그렇다면 환자는 아이였어요. 네. 성남중앙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를 아시나요? 낯익은 기운이 있네요. 담임 목사님, 40년 전 주보를 봤습니다. 아, 윤 집사님 이야기군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많이 힘드셨어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연락 가능할까요? 왜 찾습니까? 그날의 진실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날 해고된 간호사입니다.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얼마나요? 잠시만요. 연락이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번호로 오후 2시에 걸어오랍니다. 네. 오후 2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윤지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용건이죠? 그날 당신의 아이를 돌보던 간호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간호사.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시죠? 내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요? 누가 찾아왔죠? 누가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요. 병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입 다물라 했어요. 무엇을요? 처방 오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병원 측이라고만 했어요. 명함도 없었어요. 왜 침묵하셨죠? 아이를 살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수술은 끝났잖아요. 끝났지만 경과가 불안했어요. 그들이 말했죠. 조용히 하면 최고의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죠? 아이에게 평생 빚졌습니다. 며칠 후 윤지호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화 왔어요. 받아주세요. 아이 이름은 윤다은. 나이는요? 지금 40. 연락처는요? 이메일을 주겠답니다. 받았습니다. 뭐라 합니까?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어디서요? 복지관 근처 카페. 카페에서 만난 윤다은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왜 찾으셨죠? 그날의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당신의 몸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부터 이야기할까요? 해주세요. 다은 씨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고. 재단이 많네요. 서명은요? 이사장 비서. 비서 이름은요? 노주경. 노주경 그 이름 학회 행사에서 들은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디 있죠? 검색해 볼까요? 지금 해요. 찾았어요. 현 한국의료복지재단 실장.
아직도 그 자리에. 그러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증언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옛 간호학교 동문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옛 간호학교 동문회 게시판. 40년 전 청담 메디컬센터 회복실 근무하셨던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냈어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빠르네요. 한 분이요. 뭐래요? 그날 전화 지시 들었다고요. 정말이요. 만나자고 해요. 지하철역 카페에서 만난 전 간호사 이선미 씨는 40년 전 그날의 메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내용 기억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방 바꾸라는 지시. 누가 했습니까? 남자 목소리. 이름은요? 노주경을 바꿔달라 했어요. 노주경이 받았습니까? 네. 그때 메모하셨나요? 메모했어요. 했습니까? 했어요. 보여주세요. 여기요. 메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교체, NJ. NJ. 노주경의 이니셜. 맞아요. 재단과의 대결. 이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한국의료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여긴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재활지원계약의 진위 확인. 그 문서가 뭔데요? 당신 회사 로고가 박힌 문서입니다. 담당 실장을 불러주세요. 누구요? 노주경 실장. 노주경과의 대면. 무슨 일입니까? 사인을 확인하려 왔습니다. 어떤 사인이요? 재활지원계약서. 그게 왜 우리에게? 당신 서명과 도장이 들어있거든요. 노주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 보관 기한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게는 원본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진위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당신이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확인 못하겠다면 기자에게 확인받겠습니다. 기자요? 네. 공익 제보 창구는 많습니다. 협박입니까? 사실 통보입니다. 진실의 조각들. 결국 노주경은 문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서 좀 봅시다. 보여주세요. 여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문서 맞네요. 사라졌다더니요. 검색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준을 바꿔서 진실을 가린 거죠. 지하기록실에서. 다음 날 노주경은 우리를 재단 지하기록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세요. 여기요. 문 여시죠. 따라오세요. 여기가 기록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날의 폴더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폴더를 주세요. 여기. 열겠습니다. 열어요. 없네요. 다시 찾아보시죠. 없답니다. 그때 저는 노주경의 손에 끼워진 새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손. 왜요? 장갑을 꼈네요. 기록을 만지면 지문이 남죠. 그런데 당신 장갑 새 겁니다. 새 장갑이 어때서요? 오늘만 낄 이유가 있죠.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이 그의 행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버린 건 뭡니까? 휴지. 주워봐도 되나요? 맘대로 하세요. 여기 종이 조각. 문서 코드 끝자리. 당신 오늘 파쇄했죠? 노주경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무얼 가져올 건가요? 내가 버리기 전에 찍어둔 사진. 왜요? 손이 떨려서 확신이 필요했어요. 사진을 왜 바로 안 줬죠? 당신이 진짜인지 보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인지요? 네. 내일 보죠.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윤다은 씨로부터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누군데요? 윤다은. 뭐라죠? 혹시 엄마 성함이 김은주 맞냐고 묻네요. 왜 갑자기요? 모르겠어요. 대답하세요. 네. 라고요.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뭐라죠? 오래전 병실에서 나를 안아주던 사람이 있었대요. 당신 같대요. 그럼 그 아이가 기억을 조각처럼 떠오른답니다. 또 뭐라죠?
고맙다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그 작은 생명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내일 봅시다. 내일 진실을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끝내 숨은 사람. 누구일까요? 이사장. 아니면 더 위. 더 위가 있을까요?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엔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과 사람. 그리고요. 두려움 없는 목소리. 당신 목소리요. 우리 목소리요. 좋아요. 끝까지 갑시다. 가죠. 내일로.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다음 날 아침 노주경과의 약속 장소에서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진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군요. 어떻습니까? 이건 파쇄 전 원본이에요. 결재선까지 다 찍혀 있네요.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재단 이사장 직인. 직인이요? 네. 원본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럼 이제 변명 못하겠군요. 그렇죠. 이사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언론과의 만남.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직 아닙니다. 왜죠? 이사장은 권력이 큽니다. 혼자서 끌어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해야 합니까? 언론. 그리고 피해자. 박민수 씨가 젊은 기자를 찾아냈습니다. 병원 비리 고발 기사. 나옵니까?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누가 쓴 기사죠? 신입 기자 이름이 보이네요. 온라인으로 연락한 결과 다음날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셨죠? 네. 제가 조현우 기자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네. 증거를 보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재단 이사장 직인입니다. 이런 문서가 어떻게? 환자 보호자가 보관해 왔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단하군요. 이걸 기사화할 수 있습니까? 쉽진 않습니다. 왜죠? 이사장은 신문사 후원자거든요. 그러면 내 기사를 막으려 하겠죠. 막을 수 있습니까? 막으려 들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자협회에 동시 제보하면 한 신문이 막혀도 다른 곳이 보도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내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보합시다. 좋습니다. 은밀한 협조자. 보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48시간 안에 반응이 올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죠. 무엇을? 이사장과 원장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 그걸 어떻게? 내부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익명 제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결과 뜻밖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림이 왔습니다. 답장이에요. 뭐라 합니까? 접속 가능한 서버 주소를 줬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암호가 필요합니다. 암호는 뭐죠? NJ1979. 노주경. 맞네요. 결정적 통화 기록. 서버에 접속하자 충격적인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화면에 뭐가 뜹니까? 통화 기록 데이터베이스.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 마이너스 원장 통화. 날짜는요? 제가 해고당한 날. 내용은? 화면에 떠오른 대화 내용을 읽는 순간 40년간의 궁금증이 일순간에 풀렸습니다. 처방은 바꿨나? 예, 간호사 하나가 시끄럽습니다. 그 간호사 처리해. 알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그날 모든 게 짜여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저장합시다. 백업 완료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질문. 이제 우리 손에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직인 통화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요? 이사장은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정치인, 재벌,
권력자들.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끝까지. 진실이 멈추는 곳까지. 박민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갑니다. 어디로요? 세상이 보는 곳으로. 그날 오후 조현우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가 나갑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이면. 제목은 뭡니까? 40년 만에 밝혀진 의료계 권력 유착의 진실. 부제목은요? 한 간호사의 용기가 무너뜨린 거대한 벽.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4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에필로그 진실의 승리.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면 톱 기사에 제 이야기가, 윤다은 씨의 이야기가, 그리고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의료복지재단 이사장은 사퇴했고 강철민 전 원장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주경 실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윤다은 씨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주 선생님, 40년 전 저를 안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진실을 찾아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요? 네, 이제 끝입니다. 후회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40년 늦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현우 기자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누구죠? 기자예요. 받아주세요. 네. 기사 보류랍니다. 왜요? 사장 지시랍니다. 후원 때문이죠. 네. 당신은요? 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지면에서 빼랍니다. 그럼 온라인은요? 삭제됐습니다. 백업은요? 회사 소유랍니다. 우릴 버리나요? 죄송합니다. 연이어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내일부터 오지 말랍니다. 왜요? 후원 회의가 있었다네요. 누가요? 원장. 재단. 지역 유지. 나를 내쫓으라고요. 네. 모든 문이 닫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무너졌나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죠. 아픕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숨쉬듯 버팁니다. 증거는 우리 손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성남중앙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려요. 누구죠? 교회 권사님. 받아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증언 자리를 드릴게요. 어디서요? 본당. 사람들이 옵니까? 오게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일. 완벽한 준비. 증거가 또다시 압수당할 위험에 대비해 만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요? 증거를 분산해요. 어떻게 해요? 3군데 클라우드. 3명의 사람. 각각 다른 비밀번호. 좋아요. 또요. 오프라인 출력. 금고 2개. 누구 집에요? 목사님. 보호자. 봉사자. 주일 전날 노주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누구에게서요? 노주경. 뭐라 합니까? 대화하자. 어디서요? 호텔 라운지. 호텔에서 만난 노주경은 마지막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도요. 왜 부르셨죠? 당신이 선을 넘었어요. 어떤 선이요? 장사를 망치는 선. 장사입니까? 세상은 거래입니다. 그 거래에 목숨이 걸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날의 아이도요. 살았잖아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를 누가 정했죠? 우리가요. 누구 허락으로요? 권력의 허락으로요. 당신은 지금 어떤 허락을 받았나요? 양심의 허락입니다. 거래합시다. 무슨 거래요? 당신의 침묵. 우리의 후원. 얼마를요?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맞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요. 거절합니다. 공개 증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남중앙교회 본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본당이 꽉 찼네요. 떨리나요? 떱니다. 하지만 가야죠. 갑시다.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전 해고된 간호사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피해자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직인, 통화 기록, 메모, 계약 사본, 증언자도 있습니다. 저입니다. 저도요. 저 역시요. 왜 지금 말하나요? 이제야 서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증거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송합니다. 어디로요? 언론, 시민단체, 검찰 제보. 지금요. 지금입니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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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도중 재단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이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누구죠? 재단 사람들. 무슨 권리로 들어옵니까? 공개 예배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중단하십시오. 우린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자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어딥니까? 기자협회. 뭐라 합니까? 동시 게재 준비. 몇 시냐고요? 지금. 페이지가 열립니다. 제목이 보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라진 처방. 대가성 후원. 40년의 침묵을 깬 목소리. 우리는 연행되었지만 진실은 이미 세상에 퍼진 후였습니다. 조사실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지만 새벽이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요. 밖에 누가 있나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환자 가족, 봉사자, 교인. 플래카드가 보입니다. 뭐라 쓰였나요? 진실을 돌려줘라. 존엄을 막지 마라. 나이 들어도 주인공이다. 석방된 후 우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첫 숨이 달아요. 이제 어디로 가죠? 법원. 고소합니까? 갑니다. 뭐로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증거인멸. 상대는 큽니다. 우리도 큽니다. 무엇이요? 시간, 사람, 기록. 뜻밖에도 처음 우리를 버렸던 조현우 기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자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요? 처음 우리를 버렸던 그 기자. 뭐라 합니까? 회사에서 나왔답니다. 왜요? 기사 막아서요. 어디로요? 독립언론. 우리와 함께하겠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조현우 기자와 함께 데이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플랜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터 다큐. 무엇으로요? 증거 타임라인. 누가 있나요? 당신이 있습니다. 내가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심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명이 뜨겁네요. 눈빛이 더 뜨겁습니다. 첫 문장을 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세요. 나는 40년 전 해고된 간호사입니다. 그날을 오늘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돌려드립니다. 무엇을요? 진실, 존엄, 이름, 폭발적 반응. 다큐멘터리가 온라인에 업로드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업로드합니다. 재생수가 오릅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요. 내가 겪은 병원의 그림자.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법원 일정을 기다리던 중 노주경으로부터 마지막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가 또 왔어요. 누구죠? 노주경. 뭐라 합니까? 만나자. 왜 또요? 흔들리길 바라는 거죠. 갈까요? 갑니다. 왜요? 끝은 눈을 보며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노주경은 중요한 정보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오늘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지시였습니다. 지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대가를 누가 웃으며 계산했는지. 그 방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원장, 이사장, 그리고요. 더위. 어디까지요? 정치. 메모를 드릴게요. 무엇이요? 초성. 날짜. 장소. 왜 초성입니까? 나머지는 당신 몫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며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린 다시 모였습니다. 초성을 풉니다. 연결이 되나요? 됩니다. 장소를 확인합니다. 사진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날의 만찬. 무엇을 축하했나요? 리모델링. 무엇으로요? 후원금. 어디서요? 재단. 누구에게요? 원장. 그럼요. 골이었네요. 최후의 각오. 우리는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이요? 끝까지 가자고요. 누가요? 우리 모두요. 무엇을 들고요? 진실. 메모. 초성. 이름. 그리고요. 두려움보다 큰 목소리. 준비됐나요? 네. 다음 장으로 갑시다. 끝이 보이나요? 이제야 시작이 보입니다. 40년의 침묵이 깨지고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반격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새벽에 윤다은 씨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구죠? 윤다은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요? 양복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대신 뭐라 했나요?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재단 장학금, 아이들 취업, 가족 지원. 대가가 뭔데요? 당신과의 연을 끊으랍니다. 끊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왜 저한테 말하죠?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흔들려도 말해준 게 고맙습니다. 조현우 기자에게도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에게서요? 그 기자. 무슨 일입니까? 사무실이 털렸습니다. 증거는요? 노트북과 외장하드가 사라졌습니다. 백업은요? 클라우드도 공격당했습니다. 그럼 다 잃은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왜죠? 종이 출력이 남았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금고. 법정마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어떤 판사입니까? 재단과 친분이 있는 사람. 그럼 결과는요? 불리합니다. 좌절스럽군요. 좌절은 당연합니다. 그럼요. 좌절은 다음 장을 여는 문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가족의 걱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죠? 딸입니다. 뭐라 합니까?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까지 위험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요? 눈물이 막혀서요. 밤중에 감시와 위협에도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에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구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경찰에 신고합니까?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까? 아니요. 왜죠? 주소를 확인하고도 오지 않았답니다. 이유는요? 위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윤다은 씨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은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뭐라 합니까?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죠? 그 사람들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을 두 번 잃고 싶지 않아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이제요. 같이 갑시다. 조현우 기자와 함께 마지막 영상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기자가 또 왔습니다. 무엇을요? 영상 카메라. 왜요? 당신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려고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겠답니까? 네. 왜죠?
이미 나도 낙인 찍혔으니까요.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시작하세요. 나는 진실을 말한 죄로 해고된 간호사입니다. 이제 죄가 아니라 증거를 내놓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업로드합니까? 네. 어디로요? 독립언론, 해외 서버, 시민단체. 반응이 있습니까? 폭발적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이제 알겠다. 나도 피해자였다. 끝까지 지지하겠다. 원장은 마지막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전화가 또 옵니다. 누굽니까? 원장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아직도 발버둥 치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너 따위가 뭘 바꾼다고. 진실은 이미 퍼졌습니다. 널 끝장내겠다. 끝낼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끊겼습니다. 손이 떨리나요? 아니요. 왜요? 이제 두렵지 않으니까요. 마침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오늘은 법원입니다. 맞습니다. 가시죠.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법정 안입니다. 사람이 많네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이제는 제 차례니까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제출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직인, 통화 기록, 메모, 계약 사본, 영상 증언. 법정에 상영해도 됩니까? 허가합니다. 보이시나요? 전화 내용이 들리나요? 그 간호사 처리해. 저입니다. 저를 처리하라 했던 그 목소리. 이제 제 목소리를 듣게 하겠습니다. 노주경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단 실장 출석하셨죠? 네. 증언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윗선. 누굽니까? 초성만 말하겠습니다. 말하세요. 이응. 시옷. 이사장. 네. 언제 지시받았습니까? 그날 오전. 무엇을요? 처방 교체. 그리고 간호사 해고. 왜요? 리모델링 딜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출산 기록. 출산이요? 네. 누구이요? 김은주. 제 이름입니다. 설명하세요. 신생아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모와 아이가 분리됐습니다. 누구 짓이죠? 윗선. 왜요? 산모를 침묵시키기 위해. 무슨 근거로요? 사진이 있습니다. 파쇄 전. 제시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특별관리 산모 김은주, 신생아 분리, 보호자 대리 서명. 보호자 이름은요? 윤, 지, 호. 숨이 막힙니다. 그 아이가. 마침내 이사장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출석. 거부합니다. 소환장을 무시하셨죠?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의사소견서는요? 없습니다. 그럼 강제 구인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강제 구인된 이사장은 결국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신생아 분리 지시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조용히. 왜 했습니까? 병원과 재단을 지키기 위해. 누굴 버리고요? 사람을 버리고 권력을 지켰습니까? 그랬습니다. 판결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증거인멸 정황과 직권남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 며칠 후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고일입니다. 가시죠. 갑니다. 모두 자리하십시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 이사장. 유죄.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법정 구속. 피고 원장. 유죄. 면허 정지. 사회봉사 명령. 신생아 기록 조작 관련자. 유죄. 전자화 기록 은폐 행정관. 유죄. 선고를 마칩니다. 회복된 일상. 숨이 나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웃습니다.
서로를 안습니다. 딸이 속삭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어디인가요? 여기. 여기가 집이야. 왜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복지관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왜요?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죠. 무엇부터요? 밥부터. 또 뭐요? 노인 상담. 또요? 간호교육. 좋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복지관 강의실. 무슨 강의죠? 돌봄과 존엄. 첫 문장 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합니다. 어제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니, 어쩌면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빼앗기지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찾으면. 혼자이면요. 혼자여도 시작하고 곧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누군가는 같은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강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납니다. 커튼 뒤에서 딸이 웃습니다. 손주가 달려옵니다. 할머니 밥 먹으러 가요. 가자. 어디로요? 밥 냄새 나는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돌아오는 길. 하늘이 높습니다. 바람이 맑습니다. 귀에 속삭임이 들립니다. 뭐라 하죠? 수고했다. 누구 목소리죠? 내 목소리. 그리고 당신들 목소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뭐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무너지지 마세요. 넘어지면요. 일어나세요. 혼자요. 처음엔 혼자. 곧 함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군요.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구독과 좋아요. 왜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목소리를 살립니다. 공유도요. 네.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니,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요. 제 이름은 김은주. 40년 만에 되찾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인생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도 언젠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